오늘은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국 5hun의 달을 맞아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5천년 역사,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외침을 930번 이상 당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죠. 우리나라는 유명한 게 주먹밥, 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주먹밥, 국밥이 다 전쟁에서 속히 빨리 먹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나온 그런 음식 문화입니다. 그러던 우리나라에 약 137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서 이 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희망의 빛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품 그 순간부터 내 속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 백성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거치고 밝은 빛이 들어오기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속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평등 사상을 알게 되고 자유를 알게 되고 민주주의를 알게 되고 시장 경제가 펼쳐지는 아주 기가 막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복음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 2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1948년 8월 15일 건국할 당시에 이 나라에 75%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사회주의를 희망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상을 마음에 품고 들어온 선각자 이승만 대통령 지도자가 이 나라를 복음의 빛에 근거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근거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 나라의 기초를 다졌어요. 그로부터 70년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주주의, 산업화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면서 정보화 시대를 이루면서 이 세계 선진 지도국가로 우리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디지털 시대는 빨리 문화예요. 빨리 문화. 우리 대한민국은 천성이 타고나서 빨리. 동남아 어디든지 가면은 한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빨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은 1시간 내지 2시간 넉넉히 잡고 하는데 한국 사람 여행자가 외국 식당에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빨리. 그래가지고 자기들 빨리 줘가지고 30분이면 먹고 다 나가버려. 그러면 다른 손님이 들어오고 다른 손 좋다 이거예요. 빨리. 이 빨리 문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 마텔이라는 미국의 큰 그룹 회장가 말하기를 희망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과거보다 나아지고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사람만이 희망을 가집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내일은 더 나아져야지, 내일은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는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만이 지금 힘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을 품어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은 사람 될 거야, 더 잘 살아보자, 이 희망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이 동물도 사랑이 있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고슴도치도 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분노가 있죠. 이 많은 감정 중에서 오직 희망, 이 희망의 감정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이 포기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한국인은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국민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렇게 가르칠 일도 없고 그분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분이 95세 때에 쓴 책이 넥스트 소사이어티, 다음 사대, 다음 사회, 이 책이 이게 벌써 2002년경에 나왔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잡지 회사 잉크라는 회사 편집장 조지 젠더론이라는 사람과 캘리포니아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미국에 있는 이 편집장이 말하기를, 우리 미국은 기업가 정신이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야라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 하고 있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기업가 정신은 개척 정신, 혁신하는 정신, 도전하는 정신, 이 개척하고 도전하고 혁신하는 정신이 미국이 가장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까? 그랬더니 이 경영학의 아버지 드러커는 말하기를,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그러니까 이 편집장 젠더론이, 아니 그러면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렇게 다시 반복해 물어요. 그랬더니 드러커가 하는 말이 의심할 나위 없이 한국이다. 이 사람이 그래 말한 거예요. 이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약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기업이 전혀 없었다. 한국을 몇십 년 동안 지배한 일본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등교육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도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독립할 때 모습이에요. 1948년 8월 15일 그때 모습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 남한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6.25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산업시설이 완전히 다 폐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24개 가량의 산업에서 세계 인류 수준이고 조선과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주자다. 한국이 기업가 정신, 개척 정신, 도정 정신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그럼 2등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럼 어딥니까? 대만이다. 대만 역시 1950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개발국이었다. 오늘날 대만은 마이크로 칩을 필두로 해 몇몇 첨단 분야에서 세계 선도주자다. 그리고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가장 뛰어난, 이것만 해도 2002년 전에 책이니까 2002년 때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세계 1등 상품이 160개가 넘어요. 최첨단 기업에 한국은 기술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음이 들어서 희망의 나라가 된 거예요. 둘째, 한국은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4개국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앞으로 이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2년 이 사이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 온통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우한 폐렴이라고 했어요. 중국 우한 지방에서 이 생화학 무기를 만들다가 그 무기 만드는 이 세균을 퍼뜨린 것이 우한 폐렴이라 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 세계를 향해서 중국의 시진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움직임을 있었습니다. 그 우한 폐렴 그 연구소 생화학 전쟁 무기 연구소에 있던 여자 과학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극비리에 미국으로 몸을 피해서 이주를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됐어요.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게 경제개발을 수십 년간 아주 차별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때 생각이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운 거예요. 그때는 제일 큰 문제가 소련과의 대치. 이 소련과의 대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더 공고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4개월이 접어들라 하는데 거기에 난민이 250만 명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옛날 소련에 같이 있을 때 아주 경제가 안 좋아서 발전을 못 시켰지만은 이 과학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핵물리학, 우주공학 과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 대한민국.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이 자기들의 기술, 핵물리, 우주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의 바탕이 있어서 글로 가야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부산에 가면은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 6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러시아 이민자가 하나의 타운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부산 부두의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러시아 배가 들어왔는데 497척이 들어와서 수리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배가 부산에 와서 수리받는 것의 80%가 러시아 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2년 미국의 유명한 잡지 폴린 포리시라는 잡지에 앞으로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4대 강국을 GUTS 거스라고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한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브리스 존슨과 토마스 라이트라는 교수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지난 과거에는 G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이런 G7이 시대를 이끌어갔다. G7 시대가 지나가고 브리스 시대가 왔다. 브리스 시대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메리카, 남아공화국 이렇게 브리스 시대가 왔었는데 그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GUTS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GUTS는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입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 바로 대한민국. 이 발표가 나오자 가장 놀란 게 일본이. 아니, 일본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남한이 들어가느냐. 큰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분야의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에서 5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한국이 왜 이 거제에 들어가야 하느냐. 첫째는 한국의 국민성이 뛰어난 열정과 근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국민성, 열정과 근면성. 둘째가 한국 사람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누굴 따라갈 사람이 없다. 옛날에 시골에 있던 한국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못 먹고 못 살았지만은 자식만큼은 서울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열이 뜨거웠더니 이제는 한국의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선진국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세계화의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열은 세계에 따라올 나라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는 과학 기술이 이제는 최고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라는 것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청교도 정신, 이것을 근거로 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 기독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도국이 무너지고 영국이 무너지고 전 세계 기독교가 무너졌는데 한국은 아직 살아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쓰는 근거입니다. 5번째가 한국에는 800만의 해외 동포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가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다. 내가 벌써 한 30년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섬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쁜 산골인지 몰라요. 그 발리 섬에 여행을 갔더니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자연 광경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한국의 젊은 청년이 거기 와가지고 뱀 장사를 하고 있어. 뱀 장사. 뱀탕을 만들어 팔더라고. 이야, 이런 깊은 산골에 그 여행객을 위해서 여기 와서 뱀탕을 만들다니 도대체. 그러면 오늘 밤에 주문하면 밤새도록 끓여가지고 뱀이 저 벽에 붙여서 여기까지 오는 큰 구렁이 뱀이 있어요. 그 뱀들을 탕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한국은 안 나간 곳이 없습니다. 놀랍고 놀랐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셋째 복임 통일 한국 시대가 곧 열릴 겁니다. 이게 큰 희망이에요. 앞으로 가장 인건비가 싼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가장 땅값이 싼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이 복음 통일이 되는 그때는 온 세계에 가장 경쟁이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통일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미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나라다. 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이 하와이를 침공을 했던 나라고 자기들이 잘 사니까 미국의 경제를 엎어버리고 패권 국가가 됐다고 했던 일본이니까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들이 힘이 생기면 일본은 믿을 수 없다. 또 중국은 위험한 나라. 아까 중국 설명했죠? 중국은 위험한 나라. 그러니 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한국을 통일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키길 바라면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을 하면은 갑자기 어느 날 통일이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한국과 만주 저 몽골까지 전체 옛날 고구려 시대 같은 그런 큰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세운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유를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우리나라의 소유가 하나님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온 세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예배 드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종이 두 종류에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세상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아가려면 제사장 나라가 필요해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러니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돌아서 한국까지 왔다. 이스라엘의 역사,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의 유다 왕국, 이 분단국 역사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부 분단국 역사가 너무나 똑같게 흘러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 28, 29, 30일이죠. 다음 주네요.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아시아에서 네 나라가 가는 거예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초청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 가는 거예요. 왜 한국을 여기 초청을 했느냐?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커지고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니까 이 중국이 변화가 다 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왔으면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미국을 얻고 중국이 1대1로 세계 1등이 되겠다 하니까 미국이 그 견제하는 거예요. 그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나토 조약기구에 우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합니다. 우리나라는 6월 5일 날 며칠 안 됐죠. 사이버 방위센터라는 우리 아시아 최초로 이 나토 센터에 가입했어요. 정회원이 됐어요. 정회원. 이 디지털 시대 사이버 방위, 그러니까 이 인터넷 해킹 이런 것을 방위하는 센터. 전쟁이 나면은 인터넷을 망가뜨리면은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방위센터에 이 아시아의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 이게 보통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 6대 군사력을 가진 나라.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거든 유심하게 보십시오. 한국의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좋고 그 기술을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될 겁니다.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배 위에 수십 척의 비행기를 세워서 이 동북아시아 이 대양의 전체를 안정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또 1등 기술, 놀라운 세계 1등 기술이 하나 있는데 이 기술이 핵융합 기술, 핵융합. 이 원자 폭탄은, 원자 발전소는 핵 분열 기술. 핵이 분열될 때에도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원자 발전소를 만드는데 그거는 피해가 많죠. 다른 원자 물질이, 방사성 물질이 나오니까. 그런데 핵융합 기술은 반대, 핵을 서로 합쳐서 융합시키는 기술. 그 합쳐서 융합시키는데 이게 바로 태양이 핵융합으로 인해서 영구히 빛을 발하고 따뜻함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양이 핵융합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거를 인공태양을 만든다 이 뜻입니다. 핵융합 기술은요, 인공태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기술이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핵융합 기술이 실용화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에너지는 다 바뀌어요. 여기는 공해도 없고 이 끝나는 것도 없고 태양처럼 계속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 동남아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유전개발 시추하던 7강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 7강구가 일본과 한국이 지금 겹쳐져 있어요. 7강구에.
그런데 이 7강구에 지금까지 세계에 있는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이 그 7강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개발을 일본도 안 하고 한국도 안 하고 덮어놨어요. 언젠가 이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북한이요, 남한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예요. 남한은 북한을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본은 100년 원수다. 그런데 중국은 1000년 원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이 중국에서 압록강 위에 압록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막아가지고 중국의 매립지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압록강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막대한 피해가 북한에 돌아오는 거예요. 뭐 대항할 힘도 없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서해 저 두만강에서부터 쭉 줄을 쭉 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국에서 서해 124도 선이라는 선을 쫙 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다, 서해 바다와 중국이 북한과 겹쳐 있는데 북한에는 바다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바다가 중국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한정하겠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북한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라가 중국인 것을 북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세계에 어디 있느냐? 남한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도 앞으로 두고 보는 이 미래 예측이 있어요. 미국이 7차 핵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7차 핵실험이 다 준비됐대.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우리 보십시다. 이 핵실험은 6월이 지나면 7월, 8월까지 가면은 할 수가 없어. 왜? 장마가 시작되면은 이 핵실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핵실험 못하도록 아주 이 항공망을 촘촘히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7, 8월 지나면 실험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거리로 이 러시아와 같이 있던 헝가리, 포르투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경제를 공급받아가지고 이 유럽 시장 경제가 들어가서 연간 성장률이 계속 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2% 성장하던 게 지금 5% 해마다 성장. 그래서 북한의 이 왕조가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 동고 같은 유럽의 경제 체제를 만들면은 지원하겠다 하는 제안을 미국이 북한에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중국의 제조 공장이잖아요. 모든 공장이 다 중국에 있는데 이제 중국은 의심한다 그랬습니다. 그 제조 공장을 노임이 가장 싸고 땅값이 없는 북한에다가 제조 공장 시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자.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고 이 낮은 황금평 지역의 경제 특구로 개발한다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체제만 무너지지 않게 한다면은 이거는 살 길이 생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러시아와 중국이 힘들다면은 원한다면 나토에 가입시켜 주겠다 하는 제안까지 지금 해놓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의 은혜가 하룻밤에 차고 나서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복음 통일 한국 시대가 어느 날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역사의 흐름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길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희망 있는 나라 됐습니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경영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뛰어나고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 강한 나라다. 그 백성들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저명한 교수 두 사람이 그 미국 잡지 폴린 포리스에 거쳐 한국이 4개국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2040년간 경제를 이끌어갈 지도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예언이 아니고 이거는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 과학 데이터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대 흐름을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복음 통일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줄 기도를 이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주여, 우리나라를 복음 통일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